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이 아주 엄청난 대혼돈이 일어나고 있죠. 자, 핵심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HLB를 봐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핵심들을 보면은 자, 아주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엄청난 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시장의 큰 흔들림에서부터 비롯이 되고 있죠. 자, 일단 이 미국 시장의 이 기술주들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주를 제외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양호한 수준이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에 그렇게 크게 흔들렸지만 다우는 1% 내외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수준이다. 지금 이틀 동안에 나스닥이 3% 정도 빠진 거죠. 자, 반도체에 대한 부분, 지금 이 AI 투자가 너무나 과도하다, 이런 우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분위기에다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반도체 주들과 기술주들이 크게 흔들렸죠. 자,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업체 AI 기업이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대 앞으로 수익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소프트웨어 기업을 크게 흔들어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큰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이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말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품이죠. 엄청난 변동성이 일어나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 버리면서 이 나스닥에도 크게 영향을 좀 주고 기술주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 기술주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지금 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큰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크게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죠. 자, 보시면 나스닥은 1.6% 내렸죠. 자, 그저께도 내리고 오늘도 내려서 어제도 내려서 3% 정도 내렸다. 나스닥 선물이 0.3%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더 내리는가 보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밤에 장이 열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우는 1.2% 내렸으니 자, 어제 0.7% 정도 오르고 1% 내렸으니까 토탈 더하면 1% 정도 왔다 갔다 움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일본 증시는 무려 0.89%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자, 상승 마감했고 항생이 1.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도 0.2%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난 변동성이죠.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도 오전에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아주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투매가 나오는 분위기로 내려치다가 지수가 거의 4% 5%까지 내렸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러다가 저가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1.44%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고 조금 땡겨주면서 마감했어도 엄청난 충격파가 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2.5%까지 내렸죠. 2.4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코스닥 쪽이 좀 더 흔들렸다. 자,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연일 매도입니다. 어제 8조 매도하고 오늘 4조 매도했으니까 어제 8조 5천원 좀 되니까 8조 4조 하니까 이틀 동안에 12조를 매도를 해버렸죠. 코스피 쪽에서 12조를 매도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자, 어제 무려 3조를 팔았죠. 어제 3조 매도를 하고 오늘도 9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1조 7천억을 매도하고 오늘 9조 6천억을 매도했다. 이 두 개만 해도 1조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에서 이 외인 매도의 절반을 차지한 수준이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전지도 아주 크게 하락을 했고, 특히 코스닥 쪽이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은 대부분 다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왔고, 하락이 크게 나오다가 저가면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온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내려치다가 6만 달러 수준까지 장중에 내렸었죠. 이렇게 장중이 내려치니까 아주 박살이 났죠. 그러다가 급격하게 반등이 또 나와주면서 6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만 5천까지 급하게 반등이 나오고 우리 장중에 이렇게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니 이제 좀 안정이 되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게 올라서면서 나스닥 선물도 따라서 좀 올라왔죠.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0.2% 지금 이 정도인데, 장중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 같이 움직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비트코인과 나스닥 선물과 그리고 연동되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움직였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느냐? 변동성이 정말로 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자, 코스피를 보시면 저가가 4,899까지 갔다가 종가가 5,089까지였죠. 자, 고가는 5,120까지였습니다. 엄청난 널뛰기가 일어났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48에서 1,096까지 갔다가 1,080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이유, 왜 그러냐? 자, 우리나라 증시 그동안에 정말로 많이 올라왔죠. 정말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서, 자, 지금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제대로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가장 쉽게 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게 우리나라 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5천을 돌파를 해버렸으니까 돈을 좀 빼야 되겠다. 증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구나. 이런 분위기에서 크게 많이 뺄 수 있는 그런 증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털깎기가 아주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 양털깎기 흐름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먼저 보시면 미수금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2월 4일자 기준인데 엊그제 기준이죠. 미수금이 미수로, 그러니까 이틀 만에 내가 오늘 샀다. 그럼 내일 모레까지 3일이죠. 3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죠. 바로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바로 그냥 반대매매가 나가는, 그야말로 그냥 초단타 도박이죠. 그게 무려 1조 2,6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1조 2,600억까지 올랐다. 워낙에 시장이 뜨겁고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이 110조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엄청나게 매수했죠. 개인들이 12조 정도를 매수를 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0조, 11조 이 정도 이제
빠져나가면 다시 100조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증시가 워낙에 화랑이 있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용감해졌습니다. 정말 용감해져서 인생 뭐 있어, 신용미수 몰빵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미수를 썼다 그러면 신용도 썼을 겁니다만 이 신용 가지고 나 만족 못해, 미수까지 다 끌어당길 거야. 지금 뭐 자고 나면 급등 나오는데 나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난 빨리 벌어야 돼. 그러니까 왕창 사야지. 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미수 들어온 개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정말 많이 올랐죠. 자, 다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먹잇감. 그 신용도 엊그제 기준으로 30조 9천만 원까지 또 최대 무조건 최대입니다. 최대. 사상 최대 신용. 그러다가 오늘 업데이트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거를 좀 보면은 조금 내렸죠. 30조 9천억에서 30조 7,800억 정도로 조금 내렸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 자, 이 정도 상황이었고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내려쳤죠. 이렇게 내려치면서 이 신용과 미수가 정말 많이 털려 나갔을 겁니다. 이거는 손을 내가 팔기 싫었어도 반대 매매가 나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다. 그리고 반대 매매가 자동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정말로 겁이 나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오전에 시작하고 나서 확 내렸었죠. 완전 확 내려치면서 시작하자마자 크게 내려치면서 엄청난 흔들기가 나왔죠. 자, 이렇게 내려치니까 이 신용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똑같았죠. 기본 하락이 6%, 평균이 6% 정도 하락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하락이 일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신용과 미수가 엄청나게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이니까 이게 4일, 5일, 6일, 3일, 오늘이죠. 오늘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돈을 넣을 게 있었으면 신용 미수 쓰지도 않았겠죠.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증발을 해버렸을 거다. 아주 낮은 가격에 탈탈 털려 나갔겠죠. 자, 그렇게 털어냈고 또 신용잔고도 정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해서 지수만 10%를 그냥 폭락을 시킨 겁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의 폭락을 시켜버렸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크게 털어먹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털어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부분에 지금 외국인들이 앞장서서 진행했고 어제는 외인 기관이 같이 진행을 했죠. 근데 오늘은 기관이 9,700억이 들어왔는데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얘들이 들어온 거는 이 신용 미수, 특히 미수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오전에 크게 내려치면서 미수금 반대 매매 쏟아졌을 겁니다. 신용도 신용 반대가 엄청나게 쏟아졌을 겁니다만 이틀 동안에 지수가 10% 하락이니까 자, 이제 증시 무너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만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배짱을 부린 이 투자자들도 어쩔 수 없이 손절한 사람들 상당히 많았을 거고 매도하기 싫었던 사람들도 매도를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을 거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올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기관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팍 내렸을 때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매수 타이밍.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매수 타이밍이다 해서 매수 신호까지 드렸죠. 자, 이 엄청난 공포 분위기에 아니 이걸 매수하라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매수해? 일반인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게 똑같으면 그게 뭐 전문가입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타이밍 딱 잡아가지고 또 매수 시그널을 드려서 또
바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보면은, 자, 나스닥 선물이 이제 불이 들어왔죠. 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틀 동안에 크게 흔드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 라고 볼 수 있는, 미국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양털깎기가 아주 크게 진행이 되었다. 자, 엄청나게 이번 주 흔들기가 나왔고,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왔죠. 거기다가 비트코인도 아주 크게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잡아 가지고 사는 큰 메이저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메이저들이 이제 많이 흔들었다, 양털깎기 진행했고, 신용미수 많이 밑에서 잡아먹었다, 오케이, 낚시 성공, 요렇게 하고 이제 또 들어올리면, 판 만큼 사가지고 올리면 그만이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 정도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증시가 이제 끝장나는 거다, 이제 증시 무너지고 이제 끝이야,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요인 없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 트럼프 시대에 지금 이런 흐름이 크게 나온 상황인데, 이거는 이 메이저 세력들의 양털깎기가 한번 크게 진행이 되었다.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발생할 때 한 번씩 팍 내려쳐서 아주 또 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너무 겁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호전적이죠. 미국 증시도 막 들었다 놨다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미수 신용 이 부분이 많이 털려 나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기관이 잡아먹었다.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해서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이 그냥 계속 매도해서 끝장날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관은 저가매수 1조 들어왔죠. 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매도한 금액만 12조입니다. 12조. 현금이 12조 이제 손에 쥐어진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증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분위기로 조금만 전개 안정이 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 외국인들은 다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큰 양털깎기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저가매수 들어서 쫙 올려버렸죠. 자, 플러스로 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기관이 묻지마 매수 계속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개인들의 ETF, 바이오 ETF, 2000지 ETF, 반도체 ETF, 그리고 코스닥 150 ETF, 이런 데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묻지마 매수 계속 들어오면서 코스닥 쪽에 하루에 매수가 1조 2조씩 계속 매수가 들어왔죠. 자, 이 돈으로 끌어올린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딱 끊겨버린 상황이다. 자, 이 금투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금투가 들어온 거는 개인들이 매수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 그러니까 ETF 산 개인들, 그리고 연기금도 있을 거고 뭐 다 많은 자금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이 코스닥 150, 코스닥 뭐 3000 뭐 간다, 이런 분위기로 코스닥 쪽으로 집중적으로 돈이 유입이 되었죠. 자, 그렇게 유입이 되면서 기계적으로 사야 됩니다. 자,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 분석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사라고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이 회사가 내일 상폐가 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야 됩니다. 만약에 바이오 ETF라고 하면은 바이오 시총 상위주 분배해서 이거 일정 부분 몇 프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올 만큼 나눠서 닫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이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150으로 들어온 돈만큼 시총에 따라서 에코프로는 얼마, 에이빌 바이오는 얼마,
알트어즈는 막 기계적으로 다 닫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다가 자 그러면 HLB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야 이거 금융투자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금액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금융투자가 300억 800억 600억 800억 700억 400억 들어왔죠.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비쌀 때 들어왔다가 지금 왜 팔지 싶죠. 이렇게 팔면 이 금융투자 참 투자를 못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금융투자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는 손실을 실제 증권사는 손해 안 봅니다. 누가 손해보느냐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ETF로 바이오로 들어온 자금 그리고 코스닥 150으로 들어온 자금 이런 자금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라고 돈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들이 산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금투는.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사니까 이 금융투자 쪽으로 잡히는 거죠. 금융투자 쪽으로 잡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들의 돈이다. 그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이 금융투자 쪽으로 ETF 쪽으로 돈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장이 완전 초전박살이 나고 아주 작살이 다 나가지고 끝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올 한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가의 잔고가 3천만 주 쌓였다. 그래도 기계적으로 사야 됩니다. ETF적으로 돈이 들어오면은 해야 한다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 비쌀 때 사다가 이렇게 싸게 판다고 그러면 얘들이 바본가?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거는 돈의 흐름이다. 개인들이 ETF로 많이 들어서 기계적으로 사고 이제 돈이 안 들어오죠. 돈이 안 들어오고 ETF 매도가 나오죠.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야 이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왜 싸게 팔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ETF로 돈이 들어오는 게 멈추고 ETF 쪽을 매도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팔아서 다시 그 ETF 매도를 했으니까 팔아가지고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매도를 한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파생 상품 같은 분위기로 움직이는 자금이다. 금융투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사서 이렇게 밑에서 팔았다고 금융투자가 얘들은 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손해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머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고객들이 돈을 넣으면 사는 거고 안 넣으면 팔면은 다시 파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를 운영하는 이 증권사는 수수료를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이거는 누구한테 귀결된다? 돈을 집어넣은 개인 투자자들 ETF로 집어넣은 코스닥 150 레버러지로 매수했다. 그런 돈들이 막 들어왔으면 이게 막 올라가죠. 사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레버러지와 그리고 일반 곱하기 1배 그런 부분이 돈이 계속 들어와줘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이만큼 들어오다가 증시가 흔들리니까 아이고 안 사야 되겠다 이제 나중에 분위기 보고 다시 ETF를 사든 해야지 일단은 매도하자. 그렇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되죠. 들어온 돈도 없고 그러면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손실은 누가 가져가느냐? ETF로 투자를 한 개인들이 손실을 가져가는 거지 증권사, 금융투자, 기관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나 개인이 이렇게 여기서 서 여기 파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관이 사는 건 어디를 봐야 되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은행, 기타, 보험 이런 쪽은 실제로 기관 투자자가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숫자로는 찍히지만 금융투자도 숫자로는 기관으로 찍힙니다. 기관이니까 금융투자도 증권사에 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융투자로 잡히는 거는 개인들의 돈이 들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 그런 형태고 이 투신 연기금 이쪽은 이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사서 어떻게 가져가야 이거는 뭐 전망이 이러저러 하니까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투가 들어와서 끌어올린 이 종목들은 들어오는 돈이 멈추거나 또는 끊겨버린다 또는 매도한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 ETF 자금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쭉 올라갔던 종목도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면 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내리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려온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금융투자에 의지해서 금투의 돈으로 크게 오른 종목들은 이 ETF로 들어오는 이 자금이 점점점 힘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돈의 이런 힘으로 밀어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를 여긴 돈이 안 들어오고 기관이나 또 뭐 여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만 해버려도 금융투자에서 같이 매도 나와버리면 그냥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큰 시장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와중에 일단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봐야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HB는 뭐 FDA 허가가 이렇게 뭐 기대감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 다 보면은 똑같죠. 펩트로는 뭐 갑자기 뭔가 기업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영역이다. 시장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내려가는 거죠. ETF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올린 종목인데 이제 ETF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금투가 매도가 좀 나오죠. 매도가 나오고 시장이 안 좋다. 그렇게 되니까 금투로 들어온 이 돈이 이제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이렇게 또 크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는 기관과 외부인이 팔죠. 금투 ETF는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압도되면서 지수 따라서 거의 움직이는 이런 이 주가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에 HB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금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좀 올랐는데, 자, 이 결국에는 이 금융투자 계속 들어오는 기계적으로 돈이 들어왔죠. 근데 C2를 받았어도 여기서 다 받았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C2인데도 그냥 받아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개인 투자는 HB를 산 게 아니죠. ETF 바이오를 샀을 겁니다. 또는 코스닥 ETF. 그 돈들이 이제 HLB도 담아야 되니까 일부적으로 시총 상위주니까 거기서 150이고 바이오 상위주죠.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들어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면 ETF 투자자들은 손실 보는 거지 기관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 정도 내렸는데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여기선 C2 때문에 내린 게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내린 부분은 어제하고 오늘 이 내린 부분은 시장이 내렸죠. 자, 예를 들면은 사이코프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어제 5% 내리고 오늘 지금 7% 정도 내리고 있죠. 이틀 동안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그래서 이렇게 내린 거고 ETF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ETF로 끌어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도 크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날 요 두 개는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아주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금은 폭락하고 그리고 미 증시도 하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는 워낙에 많이 올린 상황에서 지금 ETF 자금이 딱 멈춰버리는 이 흐름에 또 증시가 아주 크게 하락한 거다. 여기에 그대로 작동한 게 H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내린 거는 C2 때문에 내린 거죠. C2 때문에 크게 내렸고 금토가 계속 들어왔지만 이 C2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락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종목들하고 비슷하게 가지는 못하고 C2를 받은 이 충격파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비트코인 폭락, 금과 은, 기금속 폭락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4.7% 내린 거다. 그래도 HLB는
외부적인 요인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또 특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C2 받은 상황에 뭐 호재는 아니죠. 이런 상황에 증시까지 좋지 않으니 이런 하락이 그대로 시장 분위기 타고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적으로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패턴대로 갈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60선 자 60선까지 왔죠. 이제 오늘 60선 살짝 깬다. 살짝 깼다. 또 살짝 깼습니다. 깼죠. 그러고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이 분위기고 비트코인도 좀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선물도 0.3% 올라서고 있는 이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증시가 좀 안정적인 흐름이 다음 주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워낙에 많이 내렸으니까. 그러면 HLB도 이제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60선 살짝 깼기 때문에 이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든 상태다. 그러면 이 패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많이도 내렸다. C1 가지고, C2 가지고. 그러면 7월 23일까지는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인데 증시도 다시 안정을 찾는구나. 라고 하면은 얘도 이제 안정을 찾겠다. 패턴대로 이 60일선 이탈하는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으니 한번 걸쳤으니까 이제 여기서 증시가 좀 살아나면은 올라가는 게 상당히 좀 자연스럽겠죠. 이제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거다. 지지받고 올라가네. 지지받고 올라가네.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이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FDA 허가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은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언제 HLB가 FDA 허가 나서 올라갔습니까, 이거? 허가 안 나도 기대감으로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게 HLB죠.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FDA 또 연계시켜서 막 어쩌고저쩌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은 볼 필요 없다. 그거는 언제 봐야 되느냐? 나중에 시간이 좀 다가오면 5월달이나 되면 허가 날까 안 날까? 그때쯤 고민하는 거지. 지금 2월달인데 7월달 고민을 벌써부터 한다. 쓸데없는 고민이죠. 쓸데없는 고민.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늘 3.4% 내린 거는 시장 분위기, 코스닥 시장 분위기에 비하면 선방한 거죠. 일베이바도 4% 내렸죠. 리가힘도 6% 내렸습니다. 펩토론도 8% 내렸죠. 알테전 3.8%, 한올바이오 4%, HLB도 그냥 그런 수준으로 내려온 수준이다. 이건 C2 영향이고 지금은 시장 영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